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북 동해안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지진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양식 경주시장이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도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오늘 포항에서 동해선 열차를 타고 영덕에 모여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 타고 베를린으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포항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가상의 승차권을 들고 영덕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선거 전략에 반영해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새로운 북방의 전진 기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길이고 또 올바른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러시아 유연탄을 북한 나진에서 포항으로 운송했던 이른바 핫산 프로젝트 복원과 동해안 고속도로의 최대 난제인 영일만대교 건설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오랜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를 반드시 한번 해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바다가 보이는 영덕 강구항에 모여 집권 여당의 힘만이 북방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가운데 영덕 삼척 구간은 당초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지만 정부의 SOC 예산 삭감으로 현재로서는 기간 내 완공은 불투명합니다. 영일만 대교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발맞춰 경상북도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방침에 따라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과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예산을 집중하고 영덕 삼척 간 동해고속도로 연장도 추진합니다. 또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포항 영일만한 국제 여객 부두를 조성해 환동의 크루즈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항을 출발해 금강산과 백두산을 오갈 수 있는 항만 루트를 개척하고 관련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환영 논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진보 후보인 이찬교 후보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교육을 평화통일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며 평화통일 교류 활성화 조례 제정과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수 후보인 임종식 후보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과 북한 학생 경주 수학여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장규열 후보도 기존의 경쟁에 치우쳤던 경북의 교육을 개선해 이번 남북회담을 계기로 상생과 화합, 조화와 협력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경주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문점 선언은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알린 획기적인 사건으로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한 것은 교류 협력의 기초를 세운 중대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유발 지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열 발전소를 추진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했다고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과거 지진은 땅속 10에서 20km에서 발생했는데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파이프가 지나는 깊이와 비슷한 4.5km 지점에서 발생했고 발생 시점도 물 주입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물을 주입한 시기가 일치하느냐. 그게 맞아요, 여기는. 지역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정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일로 이래가지고 피해가 났으니 지진 났다는 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포항시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 상위 등 사회단체들과 지열발전소 폐쇄와 법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피해 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여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량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또 활성 단층에 의해 포항 강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거다라는 걸로만 몰아갈 경우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재난 대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협소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공천 배제에 반발해온 최양식 현 경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반성 없이 분열과 보신에 빠져 있다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시민 후보로 출마해 평가받겠다며 당선되면 관광객 확충과 신농업 혁신 사업 등 추진해온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무소속 박병원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교감과 접촉이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창균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살러 오는 포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창균 후보는 포항은 도시재생 차원을 넘어 도시 회복을 해야 한다며 경제학 박사의 전문성을 살려 도시와 농어촌이 동반 성장하는 100만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이 지진을 극복해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 보수를 심판하고 개혁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속기획 뉴스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50년 전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서 첫 삽을 뜬 포스코는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와 소재 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서 첫 삽을 뜬 지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한 포스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선박과 자동차 생산도 크게 성장하는 등 국내 산업 전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철강 공세와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는 에너지와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유 기술에 입각한 차별적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해 스마트 팩토리 가동을 시작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존 철강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높은 품질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포스코는 2011년부터 리튬 자원 개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상태로 일부 언론에서 부실 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회사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국내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포스코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대학교 교수 9명은 경주대의 사학비리가 심각한 상태라며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경주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장 임금 과다 지급과 입학 홍보비 부당 집행 등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임시이사 파견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소유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상섭, 김정수 후보가 지난 28일 자체 토론을 통해 안상섭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경북교육감 선거의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상섭, 임종식, 이경희 3자 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김유신 장군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주 제매정지에서 출토된 비늘 갑옷을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경주시는 제매정지에서 나온 갑옷 철판 천여장으로 몸통을 재현하고 내년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나온 투구를 추가해 통인신라시대 갑옷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갑옷 가운데 통인신라 갑옷은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청동 갑옷 조각과 제매정지 몸통 갑옷뿐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한낮에는 무더웠습니다. 내일 밤 늦게부터는 비구름이 몰려오겠고 봄비가 한 차례 내리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한여름처럼 무더웠습니다. 내일 밤 늦게부터는 고온 현상을 해소시켜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16도에서 23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특보가,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밤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낮이 되면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목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포항시 해도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입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5m, 세로 5m, 깊이 1m 크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는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중장비가 드나들면서 집안이 침하된 것으로 보고 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싱크홀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명태가 울릉도 근해에서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울릉도 북면 앞바다에서 몸길이 61cm짜리 명태 한 마리가 잡혔는데 지난 2월과 이달 초 독도와 강원도 앞바다에서 자연산 명태가 잇따라 그물에 걸렸습니다. 명태는 2000년 이후 자취를 감춰 해양수산부가 어자원 복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44% 상승해 전국 평균 5.12%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은 포항시 북구가 0.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지진과 철강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울릉군의 상승률이 6.89%로 가장 높았는데 공항 개발과 일주도로 개통으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에서 열린 56회 경북도민체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시부에서는 구미, 포항, 경주시 순으로 1, 2, 3위를 기록했고 군부에서는 칠곡과 울진, 청도군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은 경산에서 개최됩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북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첨단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을 갖추고 있고 1인 미디어 제작과 스마트 광고, 동영상 강의 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지난해 경북도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82.6%로 전국 지자체 평균 89.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56.5%로 공기업 평균 63.5%보다 크게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